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간단하게 컬렉션을 구현해 볼 건데요. 정수값을 관리해주는 그런 컬렉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컬렉션을 만들 때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값을 추가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 전체를 삭제하는 기능,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주는 기능,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준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컬렉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렉션을 다루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컬렉션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버전은 8.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클래스를 추가할 건데요. 추가하면서 이때 사용할 패키지명은 com.ulecture app.util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컬렉션에 해당되는 이름이 될 텐데요. 정수형이니까 인티저 리스트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스를 추가할 건데요. 그때 여기다가는 이 녀석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제 메인 함수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한 이름의 메인 함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 하나 추가할 거고요. 자, 이대로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메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만들어야 될 녀석은 이 컬렉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컬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녀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int list라는 녀석을 하나 여기서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int list라는 녀석을 저희가 준비할 건데 이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용하면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dd라고 하는 걸 해서 3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5를 추가하고 이번엔 리스트에서 클리어 해가지고 다 지우게 하고 리스트의 사이즈를 얻어낸 작업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를 반환하는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얻어오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서킷에서 0번째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그 달랜 녀석을 num이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때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 이때도 여기서는 system.out.printf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는 몇인지 출력을 하고요. 사이즈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여기서는 꺼내온 값의 내용이 올바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num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지금 다 이제 사용하는 것은 다 정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구현해야 될 텐데 마우스 갖다 대고 create. 이때 저희가 이제 추가해달라고 하는 녀석은 i가 아니라 이제 넘버니까 num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마우스 헤드 create. 그리고 이 녀석도 한번 또 마우스 갖다 대고 create 또 create.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다 끝났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이 함수들이 또 이 메서드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그런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이때 이제 배열이 필요할 텐데요. 배열로서 넘버즈를 저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성자를 추가해서 여기서 넘버즈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널 포인터니까 여기서는 u 해가지고 정수를 3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추가해달라고 할 때 넘버즈에 있는 몇 번째에다가 num을 담아줘야 되는데 이때 추가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그 추가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위치를 가리키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저장할 수 있는 위치, 현재 위치 그 녀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라이빗에서 정수형인데요. 이제 지금 저장해야 할 위치를 지금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위치는 0번째니까 이걸 0부터 시작한 녀석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는 현재 위치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되겠고요. 자, 이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0번째 위치에다가 덮어쓰기만 될 거니까 이 커런트를 뿔뿔하게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안에서 여기서 뿔뿔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클리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재밌는데 이 클리어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배열이 갖고 있는 값을 다 지우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은 저희가 반복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는 해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 몇 번 반복해야 되느냐, 그때 current라는 값이 반복문의 숫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이 처음에 0이에요. 0이었다가 하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커런트가 뿔뿔이 되잖아요. 뿔뿔이 돼서 1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넣으면 커런트는 1이 되죠. 만약에 또 하나 넣으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커런트는 사용자 입력한 값의 개수와 똑같아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만약에 지우겠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지우겠다 그러면은 커런트라는 녀석을 쓸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넘즈란 녀석을 지우긴 하겠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공간을 지우는 것이 개수를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개수는 커런트 값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란 녀석의 공간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저 변수 하나 가지고 저희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값을 위치를 저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위치가 0번째부터 다시 기존의 값이 있든 없든 덮어쓰기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할 이유가 없게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잘 보시면 이게 배열이라고 하면은 값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값이 있었어요. 배열에. 근데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는 얘가 이제 커런트인 거죠. 근데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은 나머지 값을 만약에 누군가가 7을 집어넣게 되면 7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얘가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가 C가 됐어요.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값을 9를 넣었어요. 그럼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용이 계속 덮어쓰게 되면서 C가 가리키는 위치의 값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값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커런트가 2개 있는데요? 라고 말해주면은 값은 여기만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값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내 성격상 저는 그냥 지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울 수 있긴 해요. 지우는 방법이 꼭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즈라고 하는 녀석에다 어차피 배열, 정수형 배열을 새로 대입해줘도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배열로 그 넘즈라는 녀석이 참조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녀석을 참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배열은 참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수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비워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현재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런트를 반환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니까 인덱스 플레임을 써서 인덱스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인덱스가 만약에 사용자가 한 7을 넣었어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7은 8번째 값을 달라고 하는 건데 값이 8번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커런트란 녀석이 있어. 이 커런트란 녀석과 인덱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런트란 녀석은 어떻게 보면 인덱스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극히 정상인데 인덱스가 커런트보다 작을 경우에는 값이 있는 그 값 안에서 이제 인덱스를 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인덱스 더 커졌어요. 다시 가면은 커런트는 3인데 7번째 달라고 하는 거죠. 커런트가 3이라는 거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근데 그 위에 거를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아도. 현재 데이터가 3개 있어. 그러면은 커런트는 3이겠지만 인덱스로 따지면은 0, 1, 2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인덱스가 넘겨졌다고 해서 그 위치의 값을 넘버 배열에서 꺼내준다? 안 되겠죠? 자, 입력값이 잘못돼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게 되면은 입력값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도 오류인데 입력값에 대한 오류라고 하면은 예외 처리가 되겠죠? 자, 예외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throw 해가지고 new에서 인덱스가 초과되었다. 그래서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을 선택해서 얘를 던지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면 정상적이면 이제 인덱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반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수값을 이용하는 그런 녀석을 우리가 호출해 봤는데 이 결과를 좀 보면은 저희는 값의 개수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을 좀 올리고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클리어하기 전 상태에서 한번 값을 출력해보고 클리어한 다음에 한번 사이즈를 얻어보고 그 다음에 너무 값을
출력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처음에는 이제 사이즈가 2개, 예, 2개를 넣었으니까 사이즈가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클리어한 다음에 0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7을 집어넣고 인덱스 0번째 값을 달라고 하니까 잘 나왔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는 넘버에다가 list.get에서 1번째 달라고 하는 거야. 자, 이 get 1번째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클리어하고 나서 사이즈를 보니까 0개였는데 이제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인덱스에 0번째 인덱스에만 값이 있는 거죠. 이거는 가능했지만 이거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야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그렇죠. 인덱스 아로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했죠. 예, 됐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오늘 일단 앞으로 계속 예제를 이어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형을 관리하는 컬렉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